예, 반갑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그 이론 정책 연구 사례 발표를 하게 된 경북대학교의 강현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이미 이제 연구가 다 종료된 연구입니다. 작년 6월부터 6개월간 제주도 교육청 정책 의뢰를 받아서 지금 이제 제주도의 유일한 한 개 학교 있죠. DP 표선고등학교 성과 분석을 의뢰받고 연구가 종료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분량은 많지만 이제 우리 이제 추기학술대회에 오시는 이제 방청객들을 위해서 이미 완성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소상히 좀 알려드리고, 또 이제 이미 TP 1기가 경북대 사대부고하고 성과가,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성과가 나온 연구이기 때문에 자료를 좀 많이 실었습니다. 시간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슬라이드로 좀 건너뛰면서 그 발표를 진행을 하겠는데요. 뭐 이제 도교육청에서 의뢰하는 정책 연구들이 다 용역 과제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과업 지시서들이 있잖아요, 그죠? 과업 지시서들이 있고, 또 연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과업 지시서의 내용을 비교적 충실하게 또 이렇게 조율하면서 도교육청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구진이 연구를 시작할 시점이 작년 6월이었거든요. 작년 6월이라는 말은 DP 1기 재학생들이 한참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구성원들인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점이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방법으로 저희들이 채택한 거는 학교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교 교육 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다큐멘트들을 좀 분석을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과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인터뷰도 했는데 설문조사가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면접도 그렇게 이렇게 수월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상당히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들도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이제 100분비로 얘기하면 한 40% 정도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좀 했고요. 최대한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또 도교육청의 담당 연구직들하고 같이 가서 학교 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의 경우에는 약 한 70%, 그 다음에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은 상당히 특수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1기 졸업생들의 성과를 보고 이제 원래 IB 학교를 확산시킬 것인지, 아니면 DP의 경우에는 좀 홀딩 할 수도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학교 전체 분위기는 상당히 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개월간 이렇게 연구를 종료하긴 했는데 나름대로 오늘 이제 오전에 토크쇼에서 이제 표성고 학생들이 이제 오늘 참석한 학생 2명,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2명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모든 걸 대표하지는 않겠죠. 그죠? 대표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행간을 좀 읽을 수가 있어야 되겠고, 또 이제 모든 학생들 다 이렇게 들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어떤 경향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짐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종적인 연구 결과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제주도는 이제 IB 학교 4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기보다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DP 학교는 늘어나진 않았어요. DP 학교 늘어나진 않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좀 좁게 이제 좀 표현을 하면 그 전임 교육감에서 이제 지금 현재 재직 교육감이 좀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는 그 대구에 있는 경북대 사대부고의 그 IB 정책의 추진 방향이나 철학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결이 다릅니다. 공교육의 이제 IB 도입이지만 제주도의 IB DP 표선고는 제주 지역에서는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좀 멋스럽게 표현하면 낙후된 지역의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제 IB의 도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 소멸해 가는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IB 교육을 공교육의 어떤 마중물로 좀 이렇게 의도하는 정책적인 어떤 게 조금 또 강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공교육에 이제 타겟팅을 하고 이제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이었는데 표선고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언론으로 보면 알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는 상당히 그 교육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학교 전체가 상당히 바뀌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IB 수업이 좀 힘들고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과제가 많고 또 제주도의 경우에는 DP 학교가 한 개이기 때문에 공립학교 교사들이 순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표선고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IB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이렇게 확보했다 하더라도 다른 DP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장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최소한도 한 지역의 DP 학교가 복수 이상으로 되면 순환이 되는데 표선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은 상당히 뭐 교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약간의 어떤 그 헌신이라든지 또 소명의식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을 했고 또 학생들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조금 이렇게 적극적이고 또 이렇게 능동적인 학생들이 인터뷰 대상으로 우리 이 연구진에게 추천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도 좀 폭넓게 인터뷰를 하면서 상당히 좀 학교가 변해가고 있다. 이걸 이제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좀 보시면 저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쭉 가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뭐 이거는 저희 연구 보고서의 뭐 어떤 이론적 배경의 정보로서 국내 경향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IBDP 정책 추진 방향은 교육과정 정책적 접근의 경향성에 좀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시스템 개선과 그 다음에 개혁 관점으로서의 어떤 정책 수단, 그 다음에 이제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어떤 관련된 쟁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회가 올해 이제 3월에 출범했지만 한국의 이제 학계 입장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한 지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여러 나라에서 그 IBDP를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여러 나라의 경향을 좀 리뷰를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연구에서 가장 이제 어려워했던 거는 그 IBDP 성과 분석을 해달라고 교육청에서 요청을 받았는데 그 IBDP 표선고의 IBDP의 성과를 뭘로 규정할 거냐 이 점이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학술적이지 않고 그냥
그 좀 상식적인 접근으로 보면 뭐 대학 진학 결과겠죠, 그죠? 대학 진학 결과일 텐데 아마 그 도교육청에서도 가장 우선시하는 그 DP의 성과를 이제 어떤 대학에 많이 보냈는가 이걸 이제 실증적으로 좀 이렇게 좀 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연구진은 그것 이외에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있다. IBDP의 성과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질적 자료들을 수집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양적인 질적인 자료를 이제 믹스드 메소드를 통해서 자료를 좀 분석 해석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 성과 분석 말고도 학생들의 이제 역량을 좀 이렇게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런 역량은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진 않고 우리 이제 한국 교육학계에 표준화된 고등학생들의 그 역량을 측정하는 측정 도구들을 활용을 했고요. 몇몇 설문은 연구진이 자체 그 제작을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한 학교의 DP 성과 분석이라는 게 그 연구진에게는 그게 하나의 어떤 연구 용역의 수준이지만 그 학교의 구성원들에게는 그 학교의 미래가 달려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분석 모형을 가지고 이걸 접근할 것인가를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해서 이와 같은 어떤 총체적 생태적 접근, 혼합 연구 방법 접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프로그램 평가 모델 중에 이제 스터폴빔의 CIPP 모형이라는 게 있어서 이 한 학교의 IBDP 프로그램 이밸리에이션 하는데 기존의 요 산출 평가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에 치우쳤던 평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상황, 그 다음에 투입, 그 다음에 요 특히 이 과정 평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요 모형을 가지고 평가를 했고, 요 산출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 구성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이 커크패트릭의 요 모형을 산출의 요소로 통합을 해가지고 분석 모형을 설정을 했습니다. 분석 지표는 CIPP에 관련해 가지고 이 학교 구성원들에게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성과 분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 지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는 요 분석 지표와 관련해서 수집된 자료들의 이제 그 분석 결과들이 이제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 운영 현황은 이건 이제 그 표선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다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주로 이제 학교 교육계획서에 나와 있는 DP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객관적인 다큐멘트니까 이건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쭉 나와 있습니다. 요 운영 현황은 표선고 말고도 이제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대구 거하고도 좀 비교해 달라. 그래서 이제 DP의 모델은 그 표선고는 그 전문용어로 하면 코호트 모델이거든요. 학교 전체 모형입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일괄 적용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학교 전체가 다 DP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구의 경북대 사대부고나 포상고나 서부고는 학생들 선택 모델이거든요. 경북대 사대부고는 DP 하는 그 학년에 6개 학급에서 2개 학급만 이제 DP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경북대 사대부고는 6개 학급에서 2개가 DP반을 하니까 교사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조금 예상이 되겠죠. DP반, 우리 국가교육과정반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서로 제주도 교육청은 대구시 모델이 좋은 것 같다. 학교 전체 다 하지 말고 학생들이 원하는 선택 모델 이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대구시 교육청의
저희 연구진에는 또 대구시 교육청의 IB 담당 그 전문 그 장학관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또 이제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아예 통으로 다 해버리는 게 어떨까? 표선처럼 고민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표선고는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은 보고서에 오늘 그 보고서에는 실지는 않았지만 객관적인 수치는 DP의 경우에는 풀 디플로마를 받는 그 유형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15명이 시험에 응시했어요. 풀 DP는. 그러니까 3학년 학생 총 105명 중에 풀 디플로마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15명이었어요. 그래서 풀 DP를 받은 사람은 11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DP의 경우에는 풀 DP를 이수하는 것 말고도 자기가 한 과목 혹은 두 과목, 세 과목 서티를 받을 수 있도록 응시할 수 있어요. 개별 과목으로. 그래서 개별 과목 서티를 받고자 응시한 학생은 12명입니다. 그 다음에 105명 중에 75명 정도가 그 DP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지역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봐라, DP니까 학교 전체에도 75명 이상이 DP 응시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 학생들은 뭐가 되냐. 그러면 이제 초점이 풀 DP를 받아가지고 서울 주요 수도권 대학에, 그 다음에 외국 대학에 뭐 이런 학생들에게만 초점이 이제 가 있어서 전체 비율로 볼 때는 그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나?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DP 수업을 받았지만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도 실제 보고서 내용에 보면 상당히 역량이라든지 수업에 참여라든지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변화를 상당히 많이 느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혁규 선생님도 성공의 실패 원인 중 맨 마지막에 명문대학 진학에 욕심을 버려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경북대 사대부고나 표선고도 선생님들이 그것을 타겟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의 성장이라든지 그걸 느끼거든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면 저희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슬라이드에 참고를 하시고요. 정책적인 그 사례 발표니까 저희들이 이제 제주도 교육청에 그 정책 제안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게 이제 그러면 DP를 앞으로 이제 제주도 지역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연구진이 결정 유형을, 사실은 요게 이제 결과가 안 좋으면, 제가 말하는 결과는 상당히 협소한 의미의 결과죠. 안 되면 이제 DP를 폐지하려는, 이거는 상당히 정책 단절이 된다. 그 다음에 축소, 학생 선택으로, 그러니까 표선고가 지금 학교 전체인데 학생 선택이라든지 교과만 주는 걸 한다.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그 다음에 현행 유지죠. 현행 유지가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근데 확대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제주도 지역에서 이제 DP의 어떤 확장성을 기대한다면 제주시 지구로 확장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표선고는 서귀포와 같이 동일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아이비벨트 조성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만 확대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또 아이비 CP하고 이렇게 좀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변형한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했고요. 이것을 좀 종합을 해서 정책 그 당국에서 할 수 있는 모델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보면 제주도의 DP가 연계 확대형이 있고요. 학교 전체로 하거나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대구처럼 그냥 선택 중심으로 가는 거죠. 학교 전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제주형처럼 이게 뭐냐면 학교 전체로 다 하는 거죠. 표선 동부 지역이나 아니면 서부 지역, 제주시 다 이렇게 학교 전체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중장기적으로 CP는 DP하는 학교에 CP를 할 수 있거든요. DP하지 않고 그냥 전문기 학교에서 CP하는 것이 아니고 DP 학교가 돼야
CP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중장기 모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 연구이다 보니까 사실은 요 뒷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가름을 하고 나중에 종합 토론 시간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